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새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본 안내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들이 중개사를 공부했던 수험생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뭔가 좀 더 나은 자격증이 없을까? 이걸 좀 따보면 어떨까? 라는 것에 고민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 3월달 첫 주에 토요일날 보게 될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하실 때 공부하셨던 거와 평가사 1차 시험 공부하고자 할 때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 공부하신다면 짧은 기간 내 공부로 더 훌륭한 평가사 자격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중개사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과목이 중복되고 뭐를 새로 해야 되는가? 이걸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단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하실 때 하고 지금 평가사 공부할 때 하고 중복되는 걸 본다면 크게 세 과목을 볼 수가 있어요. 민법이라는 게 거의 75% 정도까지 유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시험 보거든요. 우리 평가사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개사에서 배웠던 뭐가 되죠? 채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그렇죠? 민법이 조금 총칙이 많긴 합니다. 여러분보다. 그래서 한 75% 정도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기존에 공부했던 걸로 커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개사 공부할 때 했던 걸로.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그리고 중개사가 평가사보다 좀 더 어렵기도 합니다. 1차로 봤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민법에서는 충분히 여러분 공부하신 걸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원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배우는 부동산학 개론과 비교해 본다면 80% 가까운 동일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우리가 배우는 감정평가 쪽이 좀 더 심화되겠죠. 학원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또 별도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부분만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규는 제가 담당하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들 또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중개사 볼 때는 왜 부동산 공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공법에서 우리 관계법규와 일치하는 게 뭐냐면 일단 해당 내용의 국토계획법 겹치죠.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정비법이 겹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중개사 볼 때는 공시법에서 배우게 되는데 등기법하고 지적법도 뭐가 된다? 겹치거든요. 그러면 그 겹치는 거 빼고 나머지 몇 개 법률만 더 짜여진 프로그램에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 중복되지 않는 부분의 일부분을 따로 프로그램을 편제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중복되지 않은 과목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회계학이라는 것과 경제학, 영어에 대한 부분일 거죠. 영어 공포증 있는 분들 되겠어? 이러기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건 회계학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회계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적은 솔직히 말하면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회계학은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과락 작전을 펼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회계학 정도 50점은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하시면 되고요. 경제학도 여러분들 중개사 볼 때는 없었죠. 하지만 학원론 부분에 경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10% 정도 이상 정도는 또 중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같은 것도 60점 정도는 맞도록 애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부족한 점수는 뭐가 되죠? 이 세 과목에서 메꿔야죠. 평균 60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붙는 게 목적이잖아요. 고득점 목적이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영어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영어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들 생각할 때 토익 700점? 어려운데? 이러면서. 하지만 토익이 아닌
GTLF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시험 제도가. 이거는 65점 이상 맞으면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분은 GTLF로 하면 거의 웬만한 분들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서 준비하신다면 중복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부분하고 요 중복되는 거 3과목하고 해가지고 4개월 정도 그동안 쫙 달려왔던 중개사 공부하면서 키워왔던 실력을 조금만 추가해가지고 하신다면 평가사 1차 시험의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너무 놓치긴 아깝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하던 공부에다가 더해줘서 뭐가 된다? 확인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3월 달에 첫 주에 토요일 날 1차 붙은 다음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하셔가지고 2차 시험에 붙으면 나도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연봉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시작하십시오. 이제 중개사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사를 공부할 때가 된 거죠.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